2년 넘게 300개가 넘는 매물을 쇼잉했는데 이젠 정말 집을 사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죠. 바로 집을 사기 전에 몇 채 정도를 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부동산 협회와 레드핀 자료에 따르면 바이어가 평균적으로 보는 집은 7에서 10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통계로 나온 게 아니라 바이어들이 시장을 배우고 비교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기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학습 과정을 거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두 세 채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네 채에서 일곱 채 정도는 시장 가격과 구조를 배우는 단계, 그리고 8채에서 10채쯤에는 본격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토론토에서는 주택과 콘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7채에서 10채 정도 보고 오퍼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콘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옵션이 다양하다 보니까 평균 10채에서 15채 정도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죠. 매물이 귀하고 경쟁이 치열한 시기라면 단 한두 번의 쇼잉만에 바로 오퍼를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완전한 바이어 시장에서는 매물들은 많은데 괜찮은 매물은 부족하다 보니 많은 바이어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확인해 보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쇼잉의 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한편 레딧에 나와 있는 실제 사례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데요. 어떤 분들은 10주 동안 무려 60채가 넘는 쇼잉을 하고 4번의 오퍼를 넣은 끝에 집을 구입했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40채 이상을 본 후에 8번의 오퍼 경쟁 끝에 집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사례들은 지금과 같은 완전한 바이어 시장에서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쇼잉을 많이 보고 오퍼도 많이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보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쇼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이 쇼잉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이 일을 하면서 퇴근 후에 쇼잉을 하거나 주말에만 몰아서 해도 몇 주 정도 하다 보면 피로감이 금방 쌓이게 됩니다. 특히 더 좋은 집은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 때문에 결정이 늦어질 때도 많죠. 그리고 괜찮은 매물인데도 더 좋은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망설이는 동안 다른 바이어가 구매해버리기도 하죠. 여기서 제가 겪었던 잊지 못할 사례를 공유하고 싶은데요. 한 고객과 무려 2년 동안 300번이 넘는 쇼잉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3번의 완전히 다른 시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던 핫한 시장, 셀러 마켓이죠. 자,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와도 오퍼 경쟁에서 밀리고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 적절한 집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점점 더 올라서 이제 예산 범위를 훌쩍 넘어버렸고요. 게다가 이렇게 올라버린 주택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라는 걱정도 많아졌기에 더 이상 지금 어떻게든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집값이 계속 떨어지던 하락장, 즉 바이어 시장이죠.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셀러 시장을 지나서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지면서 일단 고객이 살고 있던 타운하우스를 괜찮은 가격에 팔았습니다. 이건 아주 잘한 선택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쇼잉을 했는데 이번에는 바이어 시장이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또 결정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 매물이 있어도 더 싸게 사고 싶은 마음에 오퍼 가격을 강하게 쓰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그 괜찮은 매물들은 다른 바이어가 바로 구입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격은 떨어지고 있으니 더 기다리면 된다는 심리가 강했던 거죠. 게다가 그 사이에 이미 집은 렌트를 구해서 이사를 했으니까 주거 안정을 위해서 빨리 집을 사서 이사를 가야 한다는 조급함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급하지 않다 보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 쇼잉은 하고 있지만 결과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는 듯한 시장, 즉 바닥에 도달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셀러 시장에서
바이어 시장을 거쳐서 이제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 시장이 바닥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정도 되면 시장에 별로 매물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비유하면 좀 웃길 수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이든 아니면 코스트코든 영업시간이 끝날 때쯤 되면 물건 없죠.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해요. 가격은 떨어지는데 팔리지도 않고, 그럼 정말 급한 셀러들을 제외하고는 셀러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죠. 내놔봤자 손해볼 게 뻔한데요. 게다가 비수기 겨울 시장의 특수성까지 겹치면서 이제 조금 괜찮은 매물이면 금방 팔려나가고, 아니나 다를까 조금씩이지만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바이어는 많이 불안해집니다. 2년 넘게 300개가 넘는 매물을 쇼잉했는데 이젠 정말 집을 사야 하는데 매물은 없는데 가격이 오르는 게 보이니까 말이에요. 결국 이 사례는 괜찮은 집을 구입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 망설이거나 더 좋은 집이 나올 거라고 미루면서 놓쳤던 좋은 집들도 많아서 더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케이스죠. 물론 300번이 넘게 쇼잉하면서 사용한 시간과 에너지도 정말 컸죠. 사실 경험이 많고 집을 볼 줄 아는 리얼터라면 바이어와 함께 몇 번 쇼잉을 해보면 그 바이어에게 적합한 집에 대한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몇 번 정도 더 쇼잉을 해보면 8, 90% 정도는 확신이 드는 매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이어는 다르죠. 일단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알아가기 위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후에야 바이어와 시장 상황의 접점을 잡아내는데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바이어가 자신에게 적합한 매물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리얼터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어의 예상과 기준에서 벗어나려는 바이어를 다시 되돌아오도록 안내하는 겁니다. 특히 쇼잉을 하다 보면 내 예산에 맞는 집은 항상 무언가 많이 부족해 보이고 자꾸만 예산 밖의 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무리해서 예산 밖의 집을 구입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하우스푸어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바이어 스스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많은 경우 리얼터는 몇 번 쇼잉만으로도 바이어에게 적합한 집이 어떤 집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어는 스스로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게다가 어떤 바이어는 이 배움의 과정이 빠를 수도 있지만 사실 느린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경험하고 느끼지 못하면 남의 조언이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결국 미련과 후회라는 감정으로 가슴속 깊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아무리 좋은 결과라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결과가 발생하면 결국 남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자, 300번이 넘는 쇼잉을 하려면 한 지역에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대충 계산해봐도 한 번 쇼잉을 가면 평균 50에서 100km 이상 운전을 했고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두 번 할 때도 있었지만 평균 한 번씩은 했으니까 2년이면 대략 5000km 정도 운전을 한 겁니다. 물론 그래도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변화해가는 주택시장에서 같은 유형의 집을 광역 토론토 대부분의 지역에서 쇼잉을 하면서 감을 잡을 수 있었죠. 정말 어느 지역의 어느 동네 어떤 집이라고 하면 하는 감이 생기는 거죠. 이건 온라인상으로 아무리 봐도 절대 생기지 않거든요. 여기에 바이어의 심리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고객이 스스로 현장을 파악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바이어가 그 현장에 대한 감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더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야 직업이 리얼터이기에 쇼잉을 할 때마다 크고 작게 배웁니다만 바이어에게는 쇼잉은 목적이 아닌 좋은 집을 사기 위한 수단이죠. 그리고 이 수단은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좋다는 것은 상식일 거고 결국 이 경험들을 통해 배운 건 많이 본다고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꾸준히 배우면서 시장을 이해하는 과정 자체는 분명 큰 자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주택 구입을 위해서 쇼잉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팁은 단순합니다.
우선 초반에는 여러 집을 보면서 시장을 배우는 겁니다. 최소 5집에서 10집은 보셔야 감이 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잡히면 그때부터는 빠르게 실행에 옮기셔야 합니다. 좋은 집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실제로 많은 바이어들이 10채에서 20채 정도 보는 과정에서 최적의 타이밍을 잡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만든 기준, 즉 모기지를 검토하고 본인의 재정 상황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정해놓은 기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집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에게 최대한 맞는 집을 찾는 것이 쇼잉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선 나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하겠죠. 집을 사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많은 집을 보면서 고민만 하다 보면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기회는 좋은 집을 놓친다는 것은 물론이고요. 쇼잉을 하면서 사용된 시간과 에너지라는 기회 비용 등을 모두 포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잠깐 공유했던 300번의 쇼잉, 일주일에 최소 5시간, 6시간 이상의 값진 시간, 5,000km에 가까운 주행 시간, 이 시간, 이 에너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정작 가장 소중한 것에는 시간을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을까요? 좋은 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